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특별관리 해역으로 꼽히는 마산만에 정체불명의 오수 유입 지점 500여 곳이 확인됐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산청군 의회가 경남 최초로 동학혁명 지원조례 제정을 시도합니다. 125년 전 동학혁명을 계승하자는 취지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쿠웨이트 국적의 10대 여학생이 음성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의 격리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받은 보조금으로 다시 경유차를 사는 사례가 많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대책이 겉돌고 있습니다. 마산만은 특별관리 해역으로 꼽히는 전국 5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그만큼 지역에서는 수질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창원 지역의 시민단체가 마산만 특별관리 해역으로 유입되는 하천들의 오염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철새인 외가리와 도요새가 모습을 드러낸 창원시 진해구의 한 하천.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고 역한 냄새가 밀려옵니다. 1km 남짓 떨어진 또 다른 하천 통로에서는 옅은 회색빛 물이 하천으로 흘러듭니다. 시민단체가 생활하수라고 보고 있는 오수입니다. 마산 하포구에 있는 하천에도 가봤습니다. 2년 전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마쳤지만 30여 곳의 오수 유입 지점이 발견됐습니다. 하수 부분이 높고 분류식 광거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서 유입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하천에 나가보면 그래도 여전히 오염원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마산만 특별관리 해역 민관산악협의회와 창원물 생명시민연대는 올해 4월부터 넉 달 동안 마산만 특별관리 해역으로 흘러드는 하천 36곳의 오염원 실태를 조사해 생활오수 또는 폐수인지 판단하기 힘든 일명 불명수와 오수 유입 지점 각각 171곳과 362곳을 찾아냈습니다. 빗물만 흘러야 할 우수관을 통해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하천에 보면은 우수관과 우수토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하고 하수를 분리하는 하수관거 사업이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되고. 이에 대해 창원시는 하수도 정비 사업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시간을 들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등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부정부패 척결과 차별 철폐, 반외세라는 동학농민혁명의 기치는 지금도 되새겨야 할 가치입니다. 하지만 동학농민혁명은 사회적인 외면 속에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산청군 의회가 동학혁명 지원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지리산의 한 산골마을. 1894년 4월 500여 명의 동학군이 부정부패 척결과 차별 철폐, 반외세의 기치를 든 곳입니다. 500여 명 군사가 모여서 인내천 깃발을 세운 곳, 최초 세운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125년 전 영남에서 처음으로 동학혁명군이 봉기를 한 곳이지만 그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 하나 없습니다. 영남의 동학농민혁명이 지리산에서 시작됐다는 기념비도 2015년에야 세워졌습니다. 1894년 10월 5천여 동학군이 일본군에 결사항전하다 180여 명이 전사한 하동 고성산. 저 이승조부님은 31살 때 고성산에서 애놈들하고 싸우다가 세상을 베렸습니다. 동학군이 신식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맞섰던 고성산성은 허물어져 방치되고 있습니다. 위령탑도 1994년 민간이 세운 겁니다. 동학농민특별법은 2004년 제정됐지만 관련 조례를 만든 경남의 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다 보니 위령제마저 민간이 열고 있습니다. 동학혁명이 일어난 지 125년 만에 산청군 의회가 잊혀지는 역사를 다시 기억하고 개성하자며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조례가 없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려고 해도 지원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같이 뜻을 하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산청군 의회는 내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오늘부터 가을 장마가 시작됩니다. 현재 경남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비구름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남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30에서 80mm, 남해안 지역은 120mm 이상 많은 양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비에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날씨는 더 선선해졌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0도, 양산 21도, 창원 2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4도, 양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9도, 진주 2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4도, 합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비 소식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온은 예년보단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최근 택배 없는 날이 시행됐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공식 휴가를 떠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휴가에서 복귀한 창원 성산터미널의 기사들을 소수 의견이 만나봤습니다. 저희 택배 노동자들한테는 휴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가도 될까 하는 그런 의문점부터 들었죠. 너무 좋았고 갔다 와서도 앞으로도 택배를 열심히 할 수 있겠다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처럼 가족들하고 같이 좀 즐겁게 놀다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휴가 간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용차를 구해서 제가 하루 쉬고 그 뒤에 용차비로 40만 원 정도 공제를 하고 그렇게 쉰 적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지만 택배기사들은 여름 휴가도 없이 하루 수백 건의 택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택배기사들이 택배 없는 날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는 거 항상 보시니까 휴가 좀 가셔야죠. 이번에 휴가 잘 다녀오세요. 제가 그런 격려를 많이 받고 좀 부담 없이 그렇게 갔다 온 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 이틀 정도는 마음 놓고 쉬셔야죠. 휴가 가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뒷붙이는 말은 그러면 며칠은 택배를 시키지 말아 두십시오. 택배 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휴식이 없는 점이 문제가 되었고요. 그에 앞서 우체국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9분이라는 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가는 택배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틀이 없겠구나.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자로서 갈 수 있는 권리를 한번 주장해보자. 출근부터 퇴근 시간까지 회사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생활물류서비스법, 이제 일명 택배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어려운 처지들을 호소를 하기 시작한 거죠. 배송과 분류를 별개로 해달라. 근데 이번 택배법에 보면 이 분류업이 택배 종사자들의 일이 아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 시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사용자성과 근로자성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반드시 법화되고 제도화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택배 현장에서 휴가, 휴식 이런 것들은 정말 꿈과 같은 얘기들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진행하였고 다녀왔고 다녀오고 난 이후에 현장의 많은 분위기들이 바뀌었고 내년에는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추석 명절 위문 행사가 오늘부터 오는 11일까지 산청군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황매산 국립공원 야간경관 조명 설치 보고회가 오늘 오전 합천군청에서 열립니다. 제28회 경남 사진대전 전시회가 오늘 오후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2019 김해 예총 갤러리 초대전이 오늘 오후 김해 예총 제1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진주에서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쿠웨이트 국적의 10대 여학생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31일 저녁 보건당국으로부터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격리 조치 등을 해제했습니다. 올림피아드 참가를 위해 지난달 2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학생은 지난달 29일부터 기침과 가래, 발열 증상을 보여 진주 시내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국가 보조금이 나옵니다. 잦은 폐차를 유도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으며 폐차해놓고 다시 경유차를 새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만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입니다. 부산시는 올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48억 원씩 96억 원을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으로 배정했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데만 140억 원이 넘는 돈이 쓰였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경유 자동차를 포함해 무게 3.5톤 미만의 경유차는 최대 165만 원까지, 3.5톤 이상의 경유차는 신차 구매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6,600여 대의 경유차가 폐차 보조금을 받아갔는데 이 중 대부분은 경유 승용차였습니다. 90%는 승용차고요.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생계를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차를 줄이겠다고 시행한 정책인데 과연 경유차는 숫자가 줄었을까?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최근 5년간 경유차 등록 현황입니다. 2015년 7월 기준 833만 대이던 전국의 경유차 등록 대수는 2016년에는 898만 대로 늘었습니다. 2017년에는 900만 대를 훌쩍 뛰어넘어 941만 대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980만 대, 올 들어서는 지난달 현재 999만 대까지 증가했습니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수령한 차주들이 또다시 새로 경유차를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경유 자동차를 폐차하시고 추가로 구매하시는 부분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2년 경유 엔진 배기가스를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해 놓은 상황. 경유 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 질소 산화물과 미세먼지를 최대 100배 이상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지나가는 얌체 차량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습 차량의 경우 밀린 통행료만 수백만 원입니다. 도로공사에서 찾아올까 봐 주소를 가짜로 등록해 놓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김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한 대가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자 빨간 경고등과 함께 경보음이 울립니다. 단말기 미부착, 잔액 없음 안내가 무색하게 쌩하고 지나가지만 사고 위험 때문에 바로 차를 세울 수는 없는 상황. 잠시 뒤 포착된 또 다른 차량은 하이패스 통행료를 계속 미납해온 이른바 집중관리 대상입니다. 미납 액수만 390만 원. 단속반이 즉시 출동해 갓길에 세웁니다. 운전자는 하이패스 단말기조차 달지 않고 83번이나 공짜로 고속도로를 이용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이패스 삐삐삐 소리 날 줄 몰랐어요.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발생하는 미납 차량은 하루 평균 4만 9천여 대. 고지서에 독촉장까지 보내지만 미납 차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100건 이상 적발돼 미납금이 100만 원이 넘는 운전자에 대해선 방문 단속을 실시합니다. 지난 3년간 320만 원을 내지 않은 김모 씨를 단속반이 찾아 나섰습니다. 차적지를 조회해 자택과 직장을 방문했지만 주소와 연락처 모두 거짓이어서 허탕을 쳤습니다. 막무가내로 돈을 안 낸다든지
차 문을 잠그고 저희들한테 응대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차로로 뛰어난다든지 단속 요원한테 위협을 가한다든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지난해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한 차량 가운데 뒤늦게라도 돈을 낸 경우는 92.3%. 나머지 7.7%가 미납한 통행료는 35억 원에 달합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는 어제 낙동강유액 환경청 앞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전국연대 결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된 지 26년째라며 전국 곳곳에서 거짓과 부실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와 주민들의 산터가 난개발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경영자 총협회가 115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추석 연휴 휴가 일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4.121로 나타났습니다. 또 조사 대상 기업의 66.09%는 상여금을 주겠다고 답했고 나머지 33.91%는 상여금 지급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올해 추석 경기가 지난해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이 68.7%로 비슷하다는 응답의 28.57%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민간 해양구조세력 통합 발대식을 갖고 민간 구조단체와 기관의 통합 운영으로 효율을 높이고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체계 확립을 논의했습니다. 발대식에는 통영시와 사천시 등 남해안 지자체와 한국해양구조협회,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이 참석했고 민간 해양구조 세력의 일원화를 통해 보다 앞선 구조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 김천에서 노래방 여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어제 새벽 2시 반쯤 거창에서 검거됐습니다. 공조 요청을 받은 경남경찰청은 도주로를 차단하고 용의자가 탄 화물차 바퀴에 실타를 발사했으며 테이저건으로 용의자를 제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제조업 종사자 수가 3년 만에 소폭 증가했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가 2019년 상반기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경남의 제조업 종사자 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0.5% 늘어난 33만 5천여 명으로 3년 만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상인은 구조조정을 수년간 겪었던 조선산업의 업황이 회복되면서 종사자 수가 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추석 연휴인 오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도민과 귀성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초중고등학교와 도서관, 교육지원청 등 도내 882개 교육기관의 운동장과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자들은 긴급한 경우와 차량 보호를 위해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둬야 하며 거주지 인근 교육기관의 운동장과 주차장 개방 여부와 시간은 경남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스와 전기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일까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대형 유통시설 등 생활 밀집시설을 대상으로 배관 결함과 가스 누출,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등을 중점으로 점검합니다. 경상남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이 필요한 업소는 특별관리하고 시설 개선을 하지 않는 업소는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